양당 회담이 있습니다. 은행들 좋아할 만한 거. 이렇게 천사 같은 적십자 봉사위원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지 다시 한번 절감합니다. 자, 일부 최고위원들의 설화와 징계로 참 혼란을 겪었던 국민의힘, 이제 이거를 수습하고 뭔가를 좀 해내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보신 김기현 대표가 이제 빨래하는 모습 봤습니다. 요 얘기 좀 해볼게요. 민지숙 기자, 참 열심히 하네요. 네, 김 대표 어제 오전에 성동구에 있는 한 영화원을 찾았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대로 굉장히 큰 이불 빨래 같은 것을 함께 도와주는 봉사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민생 행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봉사 활동 사진 자료 어제 최고회의 직후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 각종 설화 내용에 휩싸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분위기를 바꿔보기 위한 수습 행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봉사활동으로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거 좀 구시대적인 거 아니야? 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왜 이런 얘기 나오는지 영상 한번 보시죠.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태춘식 의원님, 사진 잘 나고. 태춘식 의원님. 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지. 목사님도 묻혀 그럼. 우리는 연자 색깔, 얼굴 색깔 똑같네. 김재수 위원장, 어떠세요? 어쨌든 쇄신 차원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카메라를 의식한 이런 장면들이 일전에 계속해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구시대적 아니야 이렇게 이제 비판 나오는데. 그러니까 봉사활동만 하면 그런 비판이 나올 수도 있죠. 아까 연탄 봉사 저도 갔다 왔는데 봉사활동 자체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물론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이제 당 지도부 차원에서 봉사활동을 가는 것 자체가 어떤 사회 전반적으로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분위기 같은 것들도 일으킬 수가 있고 실제로 정치인들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책상 위에서 논의하는 어떤 정책들이랑 실제 현장에서 가서 시민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그것에서 느끼는 여러 가지 정책들, 현실적인 문제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든 아니면 간헐적으로 하든 반드시 저는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끝나거나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다가 하나만 한 소리를 하거나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를 하는 경우에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봉사활동의 진위까지도 다 그냥 흩어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안 가는 이만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최고위원 2명이 사퇴를 한 해 만에 하고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당을 수습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봉사활동, 응당해야 되는 봉사활동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봉사활동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정말 당 쇄신을 위한 어떤 정책적인 목소리들, 굉장히 또 날카로운 정치적인 메시지들을 같이 내주셔야지만이 저 봉사활동의 취지를 완성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지금 최고위원들 어쨌든 논란이 있었던 거 끝내고 첫 일정이잖아요. 근데 빨래 봉사활동이에요. 이 빨래라는데 조금 중점을 좀 둬야 되겠죠? 아니 저는 꼭 그렇게 타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김기현 대표 혼자 방문한 것이 아니라 같이 보면 적십자 회원들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간간히 보일 거예요. 저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직접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 어떤 저희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젊은 사람들로 구성된 위원회고 그 위원회가 지난주에 발족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토론을 많이 했고 첫 행보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해보자라는 취지에 기획된 것이고 거기에 김기현 대표도 위원장으로서 응당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빨래라든지 아니면 어떤 위치라든지 이런 거에 의미를 담기보다는 네. 젊은 어떤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이 젊은 사람들이 봉사활동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가교 역할로서의 그 역할을 본인 스스로가 했다 이렇게 저는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지숙 기자, 이제 어쨌든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렇게 쇄신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논란의 최고위원들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어요. 지금 4.3
제주 4.3 유가족들이 태영호 의원 뭐 소송 추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직접 윤리위 제소까지 나섰던 이 유족들이었는데요. 이번 징계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 최고위원은 공식적으로 유족들에게 어떤 사과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4.3 사건을 폄훼하고 왜곡한 건 똑같은데 이 태 의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내린 점, 본인이 사퇴를 했든 안 했든 이 본질은 해당 발언인데 윤리위 결정에 조금 의문을 제기한다. 그래서 별도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법적 대응을 예고한 4.3 유가족들. 자, 태영호 의원이 이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왔는지 저희가 영상을 좀 모아봤는데 함께 좀 보시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소신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희 논란으로 당과 대통령실에 큰 누가 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지금 영상 본 것처럼 사퇴 기자회견 하는 와중에서도 4.3 사건에 대해서는 뭐 사과도 없었어요. 어떤가요? 본인 나의 역사 의식은 그렇게 확고하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되나요? 참 왜 그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소신이라고 본인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4.3 사건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구 선생에 대한 발언도 왜곡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뭐 김일성에 의해서 활용됐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예. 발언을 했는데 이건 역시도 논란이 되자 본인의 소신이다라고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영호 의원께서 본인이 북한에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 교육을 받으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세비받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특히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슴 아픈 과거사이자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했고 공식적으로 진상조사 보고서까지 나온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결론과 우리나라의 역사 인식을 계승해야 하는 것이지 여기서 본인의 소신을 내세우면서 유가족을 상처 입히고 역사적 사실을 폄훼할 권리는 그 누구도 주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재수 의원, 어쨌든 뭐 윤리위에서 결론을 낸 거긴 하지만 어쨌든 당원권 정지 3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졌다는 건 당에서도 이 결과를 이제 안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했던 태영호 의원의 역사 인식까지도 당이 어떻게 좀 안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선은 국민이 선이지 다른 데가 선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역사 인식을 저희가 떠안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애초에 4.3 사건만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제주도에 방문해서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약속을 하신 바가 있고 네. 이번에도 좀 불충분하긴 했지만 올해 4.3에도 최고위원 일부가 또 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태영호 최고위원의 의견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저 역시도 거기 동의하지 않고 그 의견을 저희가 떠안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태영호 의원이 4.3 사건 발언으로 인해서 국민들께 상처를 줬고 그밖에 뭐 JMS라든지 녹취록 파문 여러 가지 본인의 설화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를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김재원 최고는 사퇴를 거부한 상황이었고 그렇죠. 태영호 최고는 사퇴를 했기 때문에 그 말 자체는 징계하되 그 말로써 당에 부담을 미치는 정도는 김재원 최고보다는 덜하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형 내지는 뭐 조금 형량 줄여준 셈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태영호 의원의 발언 자체를 동의하기 때문에 줄여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정치권 얘기 쭉 해봤는데 하여튼 여든 야든 공통 분모는 쇄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쇄신의 주어 꼭 국민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